잊을 수 없는 인물. 네, 너무나 보고 싶은 그녀. 네. 저희와 함께 지난 3년을 동거동락했던 이준숙 이진숙 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저는 이분 이렇게 나쁜 분인지 몰랐네요. 그러게요. 아니, 그냥 검증 차원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는데 재판 가서 만날 때만 해도 진짜 힘없는 동네 할머니, 인자로 은퇴해서 자유롭고 조용하게 살고 싶은 사람을 니들이 왜 욕하고 불러내? 홈쇼핑 물건 팔라고 나를 악의적으로 이용했잖아. 이러던 분이었는데 한 짓을 보니까 와, 진짜. 우리가 욕을 너무 싸게 했어. 우리가 너무 살살했네요. 진짜 나쁜 분이시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하나씩? 네, 일단 이진숙이 3년 전에 어느 식사 자리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보면 이진숙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은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부위원장인 표병관 씨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 다시 한번 보시고요. 박제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그 사진. 네. 자, 지금 얼굴이 지금 있는 얼굴하고 너무 많이 다르죠? 많이 좋아졌어, 얼굴이. 3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 회춘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이진숙은 한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정치적 지향점이 같은 뭐 막역한 사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는데 그렇겠지, 경복고 나왔으니까. 네, 그런데 표병관 씨의 유튜브에서 한 발언을 보면은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쓰레기죠. 5.18 비하 발언에. 5.18은 광주 전라도의 최고 상품이라면서 기아 자동차도 아니고 삼성 가전도 아니다. 거기서 최고 상품이 5.18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위안부 관련해서 뭐 강제동원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말 그대로 정치적 지향성을 이놈하고 같이 한다고 치면 이진수 쓰레기죠. 상쓰레기의 친일 반민족적인 인간인 거예요. 뭐 아니, 딴 걸 떠나서 사람으로서 5.18은 국가가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실탄 발사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학살을 당한 엄청난 참극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런 식의 표현을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죽었는데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단순하게 밥이나 같이 먹고 사진이나 찍는 사람을 보기 어려운 게, 재작년 지방선거 때 몰랐는데 대구시장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었대. 야, 우린 도대체 몰랐잖아. 대구는 어떤 곳입니까? 그래갖고 그 예비 선거를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이 500만 원을 투척을 했대요. 후원을 했대요. 고액 후원자. 굉장히 이게 한도치까지 후원을 한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뭔가 조직에 의해서 끈끈하게 엮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랑 정치적 지향점도 같고 막역한 사이다라고 이진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지. 그리고 이진숙이 김장겸하고 같이 MBC 사장 출신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새로운 뭐 언론 정의를 위한 재단인가 뭐 개나발인가 하는 거를 만든대요. 거기에 나는 이 표씨가 반드시 이름을 걸고 기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 위안부 시위에 참가한 수녀님들한테 이 표씨가 홍위병의 향기가 난다. 김일성 만세는 표현이 저의 전두환 조금 긍정에도 파쇼 공범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진숙 씨가 여기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 아줌마가 은근히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하네. 아우, 세상에. 그러면서 우리 유튜브는 그렇게 안 봐? 안 보고 고소를 해? 안 보고 고소를 해? 이런 상황에서 이진숙은 세월호 노란일본을 뭐 정치적 세력이 이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2022년에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이 노란 리본으로 온 나라를 뒤덮었다. 이래놓고 자기 자신이 뭐 정치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라고 우리를 고발해? 아니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세월호 참사의 그 결정적인 오보한 게 그때 MBC인데 MBC 보도 책임자가 이진숙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너님이 와. 정치적으로 이용했잖아요. 너님이. 사람입니까 이거? 그리고 무슨 노조 관련해갖고도, 노조는 약자가 아니라 권력이다. 노란봉투 민노총한테 핵폭탄을 지어주는 거다. 뭐 이랬대요. 근데 증언 들어보면 입사 초기 때는 MBC 노조 활동한다고 가입 인서 들고 쫓아다니면서 가장 열성적으로 또 활동을 하던 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때 그 이후로 뭐 큰 충격을 받았나, 정신적으로? 이해가 아니요.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요. 원래 그런 아니요. 거지. 본인의 성공이 보장된 곳을 줄타기를 하는 기회주의자인 거죠.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진숙도 어떤 형태가 됐거나 경북대 졸업이라는 학력을 갖고 MBC에서 살아남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어떤 역경이나 뭐 멸시나 아니면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겪어본 상황에서, 왜냐면 어차피 방송 갑질이 내부에서 없었던 거 아니고, 방송사 안에서 알력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 바닥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마치 그 피해자들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던 이준석이 어느 날 갑자기 가짜 전국기사 행사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해갖고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야, 증언에 의하면. 간부가 되고 나서 이름을 얻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진숙이 MBC를 민영화를 시켜야 된다. 라는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회에 해가 된대요. 네, 한 2년 전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YTN 민영화 소식을 언급하면서 MBC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좌파 정권이 들어오든 우파 정권이 들어오든 굉장히 사회에 해가 되는 집단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2년 전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단순하게 이게 2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무려 10년 전부터 MBC에 자기가 노조 활동을 하면서 경영계획서를 내면서 노조 탄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노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배운 거야. 이렇게 탄압하는 게 제일 아프구나 하는 거를 어떤 방식을 제시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인데요. 노사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정치적 활동을 보장한 상위 노조 탈퇴 요구, 노조 전임자 파트타임 수와 지원 축소, 노무 전문가 영입, 이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야. 노조 탄압하다가 깜빵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사에서 언론 노조가 있는데 이걸 와해시키기 위해서 제2노조, 제3노조를 만들고 나중에 그것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뭐 무슨 해직 사태나 또는 방송 정지 사태가 생겼을 때 윗노조,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진 진짜 노조들을 싹 쓸어버리고 그 밑에 있는 어용 노조와 노조원을 이용해갖고 MBC 방송국을 장악하는 거 2014년 전에 기획을 했었고 이게 실행이 됐었던 거예요, 이미. 아유,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지금 그 이준희님께서 그쪽 인물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수호지심이 없다는 점이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없죠. 그 오랜 시간 본인이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이렇게 헤치고 돌아다니면서 그 실상을 써낸 기자 같은 종군 기자 행세를 한 거잖아요. 저희가 그 현장에 없었다는 게 얘기 아니에요. 이라크 갔죠. 본인 갔죠. 중요한 거는 진짜 종군 기자 아니었잖아요. 그거 소송 저희 19일 금요일 날 2시에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도 몰랐는데 지금 이진숙과 관련해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이 사람 선하에 나쁜 사람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와 문제되는 게 지금 너무 많습니다. 소위 그 윤 정권 아래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모든 잘못들 있죠. 거기에 다 껴 있어요. 위장 전입도 껴 있습니다. 자, 위장전입 건이 새로 하나 터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 이 사람이 재판장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갈 때 저희 딸이 4살이었습니다. 그 4살짜리 딸을 떼놓고 제가 갈 때 심정이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한 건가요? 네. 그랬나요? 보세요, 한번 기사 내용은. 네, 이진숙이 2006년에서 2009년에 MBC 워싱턴 특파원으로 부임해서 미국에 있었는데요. 2008년에 남편 자녀와 함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이진숙 딸은 미국에 거주했는데요. 이진숙 가족이 2011년에 딸이 강남 8학군 그 서초에 위치한 중학교에 진학하니까 원래 거주지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로 같은 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숙이는 계획이 다 있었던 거죠.
일단 미국에 가서 미국에 가갖고 딸도 미국에 있는데 이 딸을 데리고 내가 언제쯤 귀국을 하면 얘를 파라군에 어떻게 넣을까를 생각을 하고 이미 그때 이쪽으로 학군을 옮겨놓은 거야.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실거주할 목적 없이 주소지를 옮길 경우 위장 전입 소지가 있고, 근데 이거는 전입 신고할 때 세대원이 같이 등록된 경우가 아니고 귀국 4개월 전에 의도적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면 위반한 거지. 그럼 어. 들어갈 거 계약하고 들어가면 학교 보내야 되는데 들어가갖고 옮기면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미리 옮겨놓고 간 거야. 문제는 거기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실거주자였으면 말을 안 하지. 애 학교 입학하고 끝나고 나서는 본 주소지로 옮겨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실제 남의 주소를 빌려가지고 얻었거나 아니면 옮겨간 주소가 말하자면 정당하지 못한 관계에 있는 사람 주소이거나 뭐 어떤 차명 이름으로 그쪽에 아파트를 실소유를 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삼성이 집 빌려주는 거 비슷한 사이즈로 누군가 집을 대신 얻어주고 거기에서 실거주 내지는 뭐 임대를 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줘가지고 그 주소를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요. 하지만 저희는 잘 모르니까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잘 한번 까주시겠죠. 이틀 동안 청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워낙 이제는 까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 과거에 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제가 증언을 하러 불려갈 이유는 별로 없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증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저보다는 이제 다른 분들이 증언하러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대표적인 게 이제 기자분들 중에 그 당시에 실제로 이라크 현장에 가갖고 본인이 찍어온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갖고 오신 거를 이진숙이 무단으로 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한테 항의를 했더니 회사 법무팀이랑 얘기해서 그러고 뺑소니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기가 찍어왔다고 꺼내서 보여준 영상들 안에도 남의 영상들이 무단으로 갖다 쓴 게 엄청 많았다는 얘기지. 지금 그와 관련된 피해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실상 기자로서 거기에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찍어온 영상이라든지 기자 활동에 대한 모르는 거는 공식적인 라이센스도 없고 실질적으로 활동 기록도 없으며 이거를 보존해 줄 수 있을 만한 개인적인 증거 사진도 하나도 없는 사실상 내가 보기에는 거의 가짜 종군 기자 행세를 하고 그걸로 평생 동안을 진짜 마른 오징어 즙자 드시듯이 계속 우려먹었다 국민들한테. 그리고 그걸로 갖고 또 방통위원장까지 하려고 든다. 이런 위험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열받는 어쨌든 또 이 이준석 청문회에 이런 연예인들이 온대요. 좌파로 이제 몰았던 사람들. 참고인으로 강성범, 권혜여, 김미화, 김재동, 문소리, 박찬욱, 봉준호를 비롯해서 이건 우파잖아. 서른도 소유지. 그 정우성 이런 연예인들이 온대요. 그래서 물어보겠죠. 당신 우파예요, 좌파예요? 진숙이 누나 당신 우파라고 하는데 골 때린다 진짜. 아무튼 이틀 동안의 청문회가 아주 가관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이진숙은 청문회의 내용과 이 여부 없이 임명이 강행될 겁니다. 왜냐면 그렇죠. 인력풀이 워낙 없어요. 그러면 할 사람이 없어. 올라오자마자 이제 탄핵을 하려고 들 거고요. 그럼 이진숙은 급하게 MBC를 민영화하는 아니면 기존에 있는 MBC 지분을 판매하는 요런 류의 그 승인들을 날름 해치우고 빠져나갈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갈 곳까지 정해놨어요. 무슨 공정언론 실현인가 나발이가 이름도 잘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이쪽으로 김장겸과 함께 요런 것들을 민간 형태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른바 약간 정부 친화적인 단체들을 이미 재단을 하나 설립을 해서 발족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법안, 이게 정법으로 이걸 뭘 해결하려고 하면 맨날 천공이 튀어나오고, 정법. 네, 제대로 된 준법으로 가려고 하면 한 번도 지들을 위한 법으로만 유지되는 게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